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최근엔 병력이 있는 분들도 쉽게 가입을 할 수 있는 유병자 보험 상품이 많이 출시가 되면서 보험 가입의 문턱이 한결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이 유병자 보험은요, 일반 가입자보다 이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더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보험료에 대한 부담은 줄이고 그리고 보장은 넓게 가져갈 수 있는 유병자 보험 실속 가입 플랜, 오늘 라이프플랜 A 강의 시간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병력 있으신 분들은 강의 시간에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보험 이슈 체크 시간에는 오늘은 효율적인 암보험 가입 팁까지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의 가성비 뛰어난 보험 준비 보험플랜 119에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전에 참여 방법부터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 통해서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좀 꼼꼼한 보험 상담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보험에 대해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으로 많은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013-3366에 0110번 통해서 메시지도 많이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프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유병자 분들이 실속 있게 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이성률 전문가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이성률 전문가입니다. 오랜만에 만나 뵙게 됐는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곧 사라질 유병자 보험, 실속 가입 플랜이라고 해서 이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 곧 사라질이라는 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유병자 보험이 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2016년부터 나와 있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부터 이 손해율, 보험사 손해율이라고 그러죠. 손해율이 유병자 보험이 치솟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보험을 계속 끌고 가야 되는지 보험회사들마다 지금,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저희가 뭐 항상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우리나라 이제 3대 질환 해갖고 제일 암 발생률, 뭐 암도 있고요. 뭐 뇌졸중, 그 다음에 심장, 뭐 그렇게 있는데요. 이 우리나라 1대 사망 원인, 암입니다. 3명 중에 1명이 뭐 암이 걸린다고 하는데, 요즘에 이 갑상선암, 갑상선암은 암에 걸릴 확률이 거의 1위죠. 이제 20대, 30대 정도는 갑상선암이 남성, 여성과 거의 동일하게 이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30세 중반에서 60대까지는 남성은 위암, 여성은 유방암. 그리고 이제 60대 이상은 남성은 폐암, 여성은 대장암. 이렇게 이제 암이 많이 걸리는데 요즘 되게 좋아졌죠. 이 갑상선암에 대해서 일반암하고 똑같이 동등하게 지급을 합니다. 이거는 회사마다 틀린데 일반암이 뭐 2천만 원이다 그러면 갑상선암도 2천만 원 주고요. 똑같이 거의 1대1 비율로 갑상선암을 주는데요. 예전에는 일반암의 뭐 10에서 20% 정도밖에 나오지가 않았던 이 갑상선암을 일반암으로 요새 취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갑상선암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지금 갑상선암만 따로 가입을 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요즘 이제 보면 위암이 최고로 많이 차지를 하고 그다음에 폐암, 간. 이 대장암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대장은 대장정막암이라는 게 많이 걸립니다. 이제 회사들마다 이 대장정막암은 일반암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대장정막암이 걸리게 되게 되면 D코드를 받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암에 대한 코드는 C 코드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장정막내암 같은 경우 이 D 코드로 일반암으로 지급을 하는 회사는 우리나라에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험사들마다 우리는 대장정막내암이 일반암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과연 D 코드도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지를 꼭 여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장정막내암 요새 많이 걸리시죠? 대장정막내암 정말 많이 걸리십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좀 조금 많이 걸리시는 추세인데요. 이 대장정막내암이 일반암인지, 생명보험은 그 대장정막내암은 다 소액암으로 빼놨고요. 손해보험도 몇 군데 회사는 이 대장정막내암도 소액암으로 빼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대장정막내암이 D코드도 보장을 받는지를 꼭 명심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간단하게 좀 만들어 봤는데요. 이 할증 없는 암보장. 제가 유병자 하게 되면 325 플랜이라고 얘기합니다. 325 플랜 해갖고 3개월 안에 어떤 의사의 재진단, 2년 안에 입원한 이력, 5년 안에 암 이력이 없으면 보험을 가입을 해준다고 하지만 이 할증 없는 암보험은 유병자 보험하고 좀 틀리게요. 일반인하고 똑같이 안 아픈 사람, 일반인하고 똑같이 보험료를 책정을 했습니다. 보험료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들어가는 보장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암 진단이 5천만 원일 때, 그래서 유사암 진단비, 여기 유사암이라 그러면 갑상선암에 포함이 되겠죠. 갑상선암도 포함입니다. 그랬을 때 보험료가 옛날에 325 조건을 했을 경우에는 일반인에 비해서 최소 1.5배 이상 정도 보험료가 비쌌는데요. 요거는 일반인하고 똑같기 때문에 지금 좀 아프신 분들, 유병자이신 분들은 이 보험을 준비해 놓으시는 것도 괜찮으세요. 그래서 이제 이 보험료가 그럼 얼마냐? 이게 또 좋은 게 뭐냐면 6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하나의 단점은 30세 이하는 가입이 좀 안 되세요. 그런데 이 암이 걸릴 확률은 30대에서 60대 후반 정도까지가 암이 제일 많이 걸릴 확률이 많죠. 요거는 요즘에 유행하는 무해지입니다. 무해지기 때문에 이건 20년 갱신. 20년 갱신. 요새 이제 갱신에서 나왔는데요. 30대이신 분들은 절대로 20년 갱신하시면 안 되십니다. 20년 갱신은 40대 중반부터 가입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제 30세 보험료는 제가 안 만들어 놓은 게 이 이유거든요. 왜 그러냐면 30세가 20년 갱신으로 했을 경우에는 50세에 갱신 한 번, 70세에 갱신 한 번, 요게 딱 2번 정도 살아있을 동안에 2번 정도 갱신이 되기 때문에 갱신 보험료가 상당히 비싸세요. 그래서 40세일 경우에는 남자 같은 경우는 단돈 3만 원, 여자가 왜 더 비쌉니까? 이게 이상하게 그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남자가 여자보다 보험료가 비싸지만 이 암 걸릴 확률이 이 40대에 여성이 좀 더 많으세요. 그래서 여성분이 좀 비싸신 거고요. 50대는 좀 틀려집니다. 남자가 좀 비싸시고 이때는 또 남자분들이 암이 걸릴 확률이 많기 때문에 좀 더 비싸고 여성분이 좀 쌉니다. 60세 여성분들 정말 싼 요 4만 원. 60세면 한 번 정도 갱신이 되시는데요. 암이 걸릴 확률은 50대에서 60대 후반까지가 암 걸릴 확률이 90%가 넘습니다. 이 이상 70대, 80대 걸리신 분들은 암을 가지고 계시다가 이제 거의 말기 때 발견되신 분들이 좀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60세, 50세이신 분들은 여성분들은 요 저렴한 보험료로 한번 가입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으신 거고요. 그 2대 사망이라 그러죠. 2대 사망, 아까 1대 사망은 제가 암으로 말씀드렸고 2대는 뇌, 그 다음에 심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장을 어떻게 받고 계신 분들인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을 때요. 보험을 많이 갖고 계셔도 내가 보장이 어떻게 되지? 라고 정확하고 알고 계신 분들은 저희가 상담해 보면 거의 없으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강의할 때 제대로 한번 들어보시고 집에 갖고 계신
증권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괜찮으십니다. 이대 질환 발병률이라고 그러죠. 뇌혈관 질환, 그다음 뇌경색증, 그다음 뇌출혈, 뇌졸중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 생명보험에 나는 뭐 생명보험 보험 많이 들어놨어. 그랬을 경우에 생명보험만 갖고 계신 분들은 뇌졸중, 그다음에 뇌혈관 질환은 절대 뇌경색증이죠. 요거는 절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십니다. 이거 제 지인이 한번 이제 뇌경색으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보험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저보고 보험을 받아달라 그래서 제가 확인해 봤더니 이 뇌출혈밖에 담보가 없어서 안타깝게도 이 보장을 받지를 못한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꼭 내가 얼만큼 뇌혈관 질환을 갖고 있느냐, 내가 뇌혈관 질환이 없다고 하게 되면 뇌졸중 담보가 얼만큼 있느냐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뇌졸중 담보는 뭐냐면 뇌출혈하고요, 뇌경색을 포함한 담보이기 때문에 이 뇌졸중 담보를 꼭 확인하셔야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얼마 전에 저희 아주 가까운 지인이 급성심근경색에 걸려서 병원에서 죽다가 살아나셨는데 이 급성심근경색, 이건 급성심근경색은 손해보험이든 생명보험이든 다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허혈성 심장 질환에 대해서 갖고 계신 분들은 아직까지도 많지가 않으세요. 이 허혈성 심장 질환이라고 뭐냐면 협심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만성 허혈성 심장병. 이 허혈성 심장 질환 안에는 급성 심근경색도 포함이 되십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갖고 있는 보험에 이 허혈성 심장 질환하고 이 뇌혈관 질환이 각각 얼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지라고 한번 보시면 좋고요. 그러면 과연 얼마 정도 가져가는 게 좋습니까? 예, 뭐 많이 들어주면 좋죠. 근데 보험사는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이제 좀 많이 내렸습니다. 회사마다 틀립니다. 허혈성도 1,000에서 3천만 원. 옛날에 5천까지도 들어가고 했는데 지금은 이게 가입이 안 되세요. 그래서 최대한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은 가게의 그 수입에 비례해서 내가 얼마 정도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서 가입을 하시면 되세요. 저희가 보험 가입할 때 무조건 나는 2천만 원 가입해야지 안 되십니다. 보험 가입하실 때는 내가 얼만큼 벌어들이고 얼만큼 이제 생활비로 나가면 얼마큼 저축을 해야 되고 또 보험을 얼마큼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시기 때문에 저희가 라면 먹으면서 보험 가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꼭 내가 내 생활비, 그러니까 뭐 연봉 대비 이 보장성 보험은 10%에서 12%, 13% 절대 넘어가시면 안 되세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이 뇌혈관 질환하고 허혈성 심장 질환을 꼭 준비하고 가시는 게 좋으십니다. 네, 요거서 이제 또 가입 플랜하고 제가 보험료 좀 준비를 했는데요. 또 좋은 게 또 뭐냐면 옛날에 60세까지밖에 가입이 안 되셨어요. 근데 요새 조금 이제 추세가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6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신 거고요. 이 안타깝게도 이 2대 질환, 뇌혈관하고 심장 질환은 일반인하고 가격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325라 그래서 간편 플랜이라 그래서 뇌혈관 1,000, 허혈성 1,000, 뭐 요거는 기본적으로 담보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집어넣은 거고요. 요거 중요한 거 각각 1,000만 원씩 요 두 가지 담보를 넣었을 때는 40세는 3만 원, 50세는 3만 4천 원, 뭐 거의 60세 해봤자 3만 원에서 4만 원대 중반. 여성분들은 더 쌉니다. 뭐 40세든 50세든 60세든 3만 원 정도밖에 안 하시기 때문에 요거는 20년만 납입을 하시고 100세까지 보장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0세이신 분들은 60세까지만 내시고 100세까지 그냥 편하게 보장만 받으시면 되십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0년 납 100세 만기인데요. 이거 당연히 마찬가지로 6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신 거고 여기다가 이제 제가 뇌혈관 1,000, 허혈성 1,000 여기다 다시 질병 수술비를 한 번 넣어봤습니다. 요새 수술비가 입원 일당보다도 상당히 더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수술비 없으신 분들은 꼭 수술비 생각하셔야 되세요.
수술비를 꼭 생각하셔야 되시는데요. 입원 일당은 저희가 뭐 질병 입원 일당 같은 경우는 뭐 나이에 따라 틀리지만 하루에 10,000원 받기 위해서 보험료를 10,000원 이상을 내셔야 되기 때문에 이 질병 수술비로 입원을 하시게 되면 뭐 어디 아프시게 되면 수술하시는 경우가 좀 많으시기 때문에 이 수술비는 꼭 중요시 생각하셔야 되시고요. 이랬을 경우에 40대도 뭐 남자는 37,000원, 뭐 38,000원, 50대는 4만 원대 중반, 60대는 6만 원. 여성분들은 또 보시게 되면 정말 저렴하시죠? 3만 원에서 5만 원에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더 간편한 유병자 플랜. 여기 보면 상해 사망은 당연히 넣어야 되는 거고요. 질병 사망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1,000만 원. 이거는 그냥 질병으로 돌아가셨을 때 뭐 장례 비용 쪽으로 한번 넣어본 거고요. 이게 간편고지라고 해서 75세까지 또 가입이 가능하세요. 질병 수술비는 이제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 갈수록 많이 넣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50대는 30만 원까지, 상해 수술비는 60만 원. 그래서 질병 수술비 이제 2라는 게 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백내장을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요새 백내장이 요새 말이 많죠. 그래서 옛날 뭐 2016년 이전 보험은 백내장이 실비 처리가 되지만 2016년 이후 거는 백내장이 실비 처리가 안 됩니다. 요새 그 안구 삽입술이라 그래갖고 문제가 많죠. 뭐 병원비는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과연 이게 필요하느냐 하고 해서 보험사들이 손해율이 많아서 백내장을 뺐습니다. 근데 이 백내장을 뺐지만 이렇게 더 하시게 되면 다른 질병수술비 1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으신 거예요. 이렇게 되면 50만 원, 이렇게 되면 뭐 2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으신 거고요. 90만 원, 60만 원, 40만 원 이렇게 받을 수가 있으신 거고요. 요 상해 입원 일당하고 질병 입원 일당은 제가 10,000원씩 넣었지만 이거는 가입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질병 입원 일당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냥 이건 빼는 게 좋으세요. 그 다음에 이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이 뇌혈관 질환하고 이 325 플랜에서 이거는 325 플랜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325 플랜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그냥 암만 없으셨던 분들이면 가입을 시켜주지만 이 뇌출혈, 뇌졸중, 뇌경색은 안 들어가시고 뇌출혈 진단밖에 안 들어가시고요. 허혈성도 안 들어가셔서 급성심근경색만 들어갈 수가 있으십니다. 보험료는 40대는 25,000원, 뭐 여성분은 3만 원대 중반, 65세는 좀 비싸죠. 그래도 보험이 없으신 분들은 아까도 생각하셨지만 뭐 가계 대비, 뭐 내가 벌어들인 수익 대비 한번 생각하셔서 한번 준비해 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10년짜리 갱신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1년 이전에 이게 발생이 되시게 되면 보험료, 진단금은 50%만 지급이 되시고요. 10년짜리 갱신은 50대 후반부터요. 이제 60대가 이제 60대 이상이 가입을 하시는 건데요. 10년짜리 갱신은 30대, 40대 절대 가입하시면 또 안 되시고요. 이랬을 경우에는 여성이 17,000원, 남성은 22,000원, 뭐 23,000원 정도 되시는 거고 70세가 돼봤자 여성은 35,000원, 남성은 한 8만 원 정도가 되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저희가 또 이제 3대 질환 항상 그래서 암, 뇌, 그다음 심장만 얘기를 했는데 요새 또 당뇨 걸리신 분들 되게 많으세요. 당뇨의 합병증으로 인해서 백내장도 오고요. 녹내장도 오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당뇨의 진단에 대해서 어떤 진단금을 드리는 게 없었는데 요새는 좀 웃겨요. 이제 혈색소 6.5%대가 되면 진단금을 드립니다. 진단금을 드려서 이 진단금 갖고 당뇨를 뭐 치료를 하십시오. 당뇨약을 사서 드십시오 하는데 이 당화 혈색소 6.5% 넘으면 안 된다. 이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 혈색소가 이제 5.6%만 넘게 되면 이 당뇨병에 걸리실 확률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뭐 간단한 피 검사를 했을 때 뭐 100에서 120 정도 나오면 나는 거의 정상 범위야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병원에서는 100 이하라 그러죠. 근데 120까지도 봐줍니다. 근데 이 120 정도를 유지를 하시는 분들은 당뇨병 걸릴 확률이 되게 많으세요. 그러시기 때문에 요 정도 나오시는 분들은 내가 당뇨병 진단금이 없으신 분들은 당뇨병 진단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고요. 이 당뇨에 의해서 합병증,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게요. 이 백내장.
이 백내장이 제일 많이 걸리시고요. 이 당뇨 망막증이라는 게 있고 강경변. 이게 당뇨 있으신 분들은 이 간질환이 되게 많이 걸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가 안 걸리시는 게 제일 중요하시지만 만약에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걸릴 것 같다고 하신 분들은 이런 합병증을 제일 중요시 생각하시고 이제 관리를 하셔야 되시기 때문에 꼭 조금 약간 내가 중간에 걸리는 것 같다 했을 때는 이 당뇨병 진단비도 한번 준비해 보시는 것도 괜찮으시고요. 이 가입 예시를 잠깐 말씀을 드리게 되면 당뇨병 진단 혈색소 6.5% 이상 했을 때는 20만 원, 그 다음에 소모품 가입했더니 15만 원. 이제 요거 7.5 이렇게 되면 혈색소가 7.5가 넘으시게 되면 조금 좀 힘드신 조금 인슐린 주사서 맞고 하시게 되는데 이랬을 경우에는 300만 원을 한 번에 드리고 8.5 정도까지도 500만 원을 드리고요. 보험료는 상당히 저렴하십니다. 여자분들 같은 경우 2만 원대 중반이고 남자는 3만 원. 60세 같은 경우는 3만 원대 다 거의 4만 원이 안 넘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준비해 보시는 것도 괜찮으신 것 같고요. 제가 좀 전에 질병 수술, 이 수술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술비 상당히 중요합니다. 20, 40대 남성 같은 경우는 치질, 그 다음에 요새 40대 남성들이 이 뇌혈관이 좀 많이 걸립니다. 심혈관도 많이 걸리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궤양절개, 예전에는 궤양절개 수술 보장 안 해줬죠. 단체 보험 빼놓고는. 요새는 보장도 해주고요. 50대 남성 같은 경우는 간질환, 폐질환, 그 다음에 여성 같은 경우는 요실금까지도 이 질병 수술비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 질병 수술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요 플랜에 대해서 또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2대 기간, 관열이라고 하는 건 뚫고 지나가는 거죠. 혈관을 뚫고 지나가는 수술. 5대 기간, 15대, 21대 생활질병 수술비. 이렇게 준비를 했을 경우에는 남자 같은 경우는 2만 원대, 여자는 만 원대예요. 18,000원. 50세 같은 경우는 남성은 4만 원, 여성은 2만 원대 후반. 이 정도밖에 안 드시기 때문에 골조 수술비, 화장 수술비도 다 등등 다 가시게 됩니다. 이 뇌질환 같은 경우 이게 저희가 뇌혈관 질환 난 진단비 가입되어 있어. 나는 허혈성 진단비 가입되어 있어. 진단비보다 이 수술비가 훨씬 더 저렴한데요. 예를 들어서 뇌질환, 뇌혈관, 그죠? 지주막하 출혈로 인해서 수술을 했다. 수술을 했다 했을 경우에 최대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진단금은 1,000에서 2,000 사이지만 이 수술비가 관열 수술, 뚫고 들어가는 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도 받을 수가 있으세요. 그래 비관열 수술은 이제 심각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830만 원인데 관열 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진단비가 2천만 원 있으신 분들은 이 지주막하 치료 수술만 받으셔도 7천만 원이라는 돈을 받아갈 수가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심장질환도 마찬가지세요. 협심증도 허혈성 진단비가 2천만 원 있으신 분들은 7천만 원 똑같이 받을 수가 있으신 겁니다. 갑상선 질환도 330만 원, 수술비만 따로 나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애들이 제일 많이 받는 편도선 수술도 60만 원이란 돈을 지급을 해주죠. 등등등 다 있지만 저희가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방송 끝나고 제가 전화로 설명을 자세하게 한번 또 드릴게요. 요즘은 또 이제 보험사가 치매하고 이 간병보험이란 거를 세트로 해서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경증 치매, 요거는 이제 CDR 척도 1이죠. 예, 이 경증 치매가 1,000, 똑같이 60세가 넘으시게 되면 500만 원밖에 안 들어가시는 거지만 이 경증 치매 1,000하고요. 이 간병인 지원. 이 간병인 지원이 뭐예요? 왜 10,000원밖에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는 간병인을 썼을 때는 간병인을 아프셔서 내가 간병인이 필요했을 때는 간병인 비용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난 간병인은 필요 없어. 그랬을 경우는 하루에 10,000원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요거는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게 좋고요. 그렇게 보면은 당연히 간병인을 쓰시는 게 좋으시죠. 근데 단점은 이 간병인 보험은 아직까지는 3년 갱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많이 아플 것 같아 하신 분들은 요거로 가입하시다가 3년 정도 지나서 갱신이 많이 되면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만 별로 갱신이 안 된다고 싶으면 계속 가져가시는 방법도 괜찮으세요. 50대 남성 같은 경우는 뭐 3만 원 정도밖에 안 하는, 3만 원도 안 하는 돈이고요. 이 보험은 좀 신기한 게 여성분들이 이 병원에 입원하는 기간이 좀 많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남성보다 좀 보험료가 좀 비쌉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간편보험의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 운전자 보험. 운전자 보험 아무나 다 가입해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운전자 보험도 뭐 다치셨던 분들, 뭐 어떤 후유장애가 갖고 계신 분들은 운전자 보험, 표준형 운전자 보험은 가입을 안 해주는데요. 여기 이제 요거는 이 간편 운전자 보험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상해 보험 없으신 분들은 이 운전자 보험에다 상해 담보만 넣고 가입하셔도 되세요. 이건 80대까지 가입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상해가 다 들어있습니다. 화상, 상해 수술비, 깁스 치료비, 뭐 간병 상해 입원 일당도 다 들어있고요. 이게 좋은 게 또 이 응급실만 가기만 하면 5만 원을 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해도 되고요. 질병도 됩니다. 응급실을 가기만 하면 5만 원을 주는 거기 때문에 골조 진단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40세 같은 경우는 32,000원. 요새 만 원짜리 운전자 보험 많지 않아요? 아닙니다. 이거는 운전자 담보는 운전자 담보는 하나도 없는 거고요. 상해만 넣어드린 거예요. 이게 보험 가입이 안 되시, 상해 보험도 가입이 안 되신 분들을 넣어드린 건데요. 요거는 제일 중요한 게 요겁니다. 자동차 사고 부상, 뭐 교통사고가 나셨을 때, 뭐 자전거 타고 넘어지거나 교통사고가 나셨을 때 이 14급은 그냥 병원에 교통사고 신고만 돼갖고 병원에 의사 선생님 얼굴만 만나 봬도 이 50만 원 돈을 지급을 해주는 겁니다. 거의 2주 진단 나오는 거죠. 염좌 진단을 받는 거고요. 뭐 경추 염좌든 뭐 요추 염좌든 허리든 목이든 염좌 진단을 받으면 이 50만 원이라는 돈을 여러분들 지급을 해드리는 거고요. 보험료는 50세 같은 경우는 3만 원. 이건 거의 40대나 60대 거의 상해 보험이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보시면 되시고요. 여성분들은 또 마찬가지로 3만 원이 안 하는 보험료로 준비를 할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이거 두 번째 하나 또 준비해봤는데 이거 영업용입니다. 아까 거는 일반이고요. 이건 영업용. 뭐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영업용 운전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비슷한 거지만 보험료가 영업용은 일반인보다 좀 비쌉니다. 40세는 5만 원, 60세는 뭐 5만 1,000원. 이것도 다 거의 5만 원대에 가입 가능하신 거고요. 여성분들도 거의 남성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요약을 해드리게 되면 이 보험이라는 건 그냥 아무렇게나 막 가입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험을 가입을 해서 최적의 설계를 받아갖고 암이든 뇌든 심장이든 보험을 가입을 할 수가 있는가. 보험이라는 건 적은 보험료로 최대 효과를 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2대 질환의 보장 내역,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어떤 거 과연 내가 뇌혈관하고 허혈성을 갖고 있는가 한번 꼭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이 갱신, 뭐 갱신 무조건 안 좋다고 다 얘기를 하시는데 갱신 아닙니다. 3년 갱신은 안 좋지만 나이에 따라 틀리세요. 10년, 20년, 30년 갱신짜리도 괜찮으십니다. 20년나 100세 만기보다 뭐 무해지도 나오고 하지만 이런 갱신을 이용하시는 게 보험료가 아주 저렴하고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비갱신은 뭐 10대, 20대, 30대, 그리고 40대 중반 정도까지 비갱신을 이용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이 기존 보험, 저희가 이제 보험을 저희가 봐서 이제 정리를 해드릴 때 무조건 해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무조건 해지하시면 절대 안 되십니다. 나쁜 보험은 없으세요. 그래서 옛날에 보험 가입하셨던 분들은 꼭 불필요한 보험은 배서 처리를 해갖고 빼시는 게 낫지 절대로 뭐 무조건 해약을 하시는 건 아니시고요. 이 보험을 정말 해약을 해야겠다면 과감하게 해약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필요한 담보가 있다고 하게 되면 이 필요한 담보가 없으시다고 하신 분들은 필요한 보장만 업셀링을 하시면 됩니다. 업을 하시면 되세요. 업. 그리고 여러 회사 상품을 꼭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나라는 보험회사가 되게 많습니다. 손해보험은 15개 정도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험 가입하실 때 제가 뭐 잠깐 말씀드리면 되게 많은 보험회사가 있지만 가입은
아무 회사나 다 시켜줍니다. 가입은. 근데 보장받을 때는 되게 까다로워요. 그럴 때 이 보장을 얼마큼 많이 주는 회사가 좋으냐, 잘 주는 회사, 그 회사를 선택하셔서 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험금 줄 때 까다롭게 구는 회사랑 뭐 상위 회사라 그러죠. 그래서 상위 회사랑 하위 회사랑 보험료가 뭐 몇백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나중에 보험금 받을 때 얼마큼 편하게 받느냐, 안 그러면 얼마큼 힘들게 받느냐, 그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보험사 선택도 상당히 중요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간편건강보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저것 뭐 암이든 당뇨든 뭐 내 심장 다 말씀을 드렸는데 필요하신 지금 증권을 보셔서 뭐 필요하신 담보가 이 담보가 없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런 담보만 업을 하셔서 가져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성열 전문가와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유병자 보험 실속 가입 플랜을 챙겨드렸습니다. 강의 들으시면서 귀가 좀 솔깃해지신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유병자임에도 불구하고 건강치와 똑같은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한 데다가 이 보장까지 건강하신 분들과 좀 동일하게 유리하게 가져가 보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좀 예전에 유병자분들 보험 가입이 어려우셨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유리한, 정말 예전과 비교했을 때 생각을 해볼 수 없을 만큼 유리한 시기라고 하니까 이런 보험이 나와 있을 때 빠르게 좀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유병자 보험 좀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문자 연락 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도와드리고요. 유병자 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건강하신 분들도 하루라도 빠르게 보험 준비를 튼튼히 해보시는 게 좋다고 하니까 많은 연락 주시고 상담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그럼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보험 이슈 체크 시간으로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보험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암보험의 효율적인 가입 방법인데요. 자, 암보험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이 암보험에 가입을 할 때 내가 어떻게 좀 가입을 해야 현명하고 잘 가입한 건지 궁금하셨던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김규식, 이성열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대신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김규식 전문가님, 일단 뭐 암보험 중요하다 이야기는 많이 듣는데요. 암 진단금이 대체 왜 중요한 걸까요? 네, 많은 의료 실비 보험만큼 그 다음으로 많이 가입하고 있는 게 암 보험인데요. 예. 많은 분들께서 의료 실비 보험으로 암 보장 대부분 다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 질문들을 하세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100%는 아니지만 암 진단을 받게 되면 수술비나 입원비 그리고 치료비, 향후 치료비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100%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예. 예,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암 진단을 받게 되면 치료를 받기 위해 회사에서 퇴직을 하게 되는데요. 그 퇴직률이 무려 86%가 넘어갑니다. 대부분이네요. 예, 문제는 여기서 발생을 하게 되죠. 암 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에는 수입이 없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암 진단금 확보로 의료 실비 보험으로 뭐 수술비나 입원비 같은 경우는 해결하더라도 암 진단금으로 그 동안에 수입이 없는 동안에는 그 동안에 생활비를 확보를 하셔서 가져가야겠고요.
또 그동안에는 가족 중 구성원 중 한 명은 옆에서 계속 간병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생각하셔서 암 진단금은 많으면 많을수록 가져가셔야 되고요. 암 진단금은 말 그대로 진단비입니다. 수술이나 뭐 치료를 하지 않아도 병원에서 진단만 내려주면 지급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암에 걸렸을 때 의료 실비를 통해서 좀 해결이 가능할까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걸로 해결이 다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를 잃게 되기 때문에 큰 돈이 필요한 만큼 암 진단비가 정말 많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성렬 전문가님, 이 암보험할 때 유사암이랑 일반암 이야기가 많이 좀 이야기를 해주시잖아요. 이거 두 개 차이점 좀 짚어주시죠. 그 유사암하고 일반암 뭐 이제 좀 전에 이제 김규 전문가가 얘기했던 거 뭐 제가 잠깐 첨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이 암 진단금이 중요한 게 뭐냐, 우리나라 이제 암이 걸리시게 되면 병원에 가게 되면 이제 중증 환자라는 이제 거를 등록을 하세요. 우리나라 되게 좋아졌죠, 의료보험. 이 중증 환자를 등록하시게 되면 생활 소득 수준에 맞게끔 해갖고 최대 250만 원밖에 안 내십니다. 병원비가 뭐 1,000만 원 나왔다고 해도 생활 수준에 맞게끔 뭐 생활군이라 그러죠. 그 최대 250만 원밖에 안 되지만 그럼 암 진단금 왜 필요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암 진단금은 저희가 뭐 간암이 걸렸는데 이 간 이식 수술을 했을 때는 그때는 뭐 보장 같은 게 그런 게 안 되세요. 그랬을 경우에는 진단금 자체가 상당히 필요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유사암하고 일반암, 그리고 뭐 이제 왜 이게 틀리는, 요새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일반암 했을 경우에 뭐 간암, 폐암, 뭐 위암, 뭐 다 등등등등 했고, 이제 유사암으로 해갖고 갑상선암, 뭐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그렇게 나눠져 있었죠. 근데 요새도 또 나눠져 있지만 요새 좀 좋아진 게, 이상하게 그 이 보험의 그 역사를 보면 실비는 가면 갈수록 안 좋아지는데 이 진단금 부분은 옛날로 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갑상선암 2004년 전 거는 갑상선암도 일반암으로 봐갖고 상당히 좋았었죠. 그런데 그 후로는 갑상선이 워낙에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갑상선암은 소외감을 빼버린 거예요. 그런데 요새 또 많이 걸리지만 이 보험사들이 서로 경쟁을 해갖고 이 갑상선암 자체를 일반암과 똑같이 뭐 2천만 원, 어떨 때는 뭐 갑상선암 2기다 그랬을 경우에 뭐 토탈해서 5천만 원까지도 보장을 해주는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는 그 유사암이라고 하게 되면 암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게 좀 편하실 것 같아요. 뭐 경계성 종양, 뭐 암이 되기 전에 직전에 코드를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이 유사암하고 일반암하고 이제 저 나눠졌을 때는 일반암은 간암, 폐암, 그다음에 림프암, 뭐 고해암이죠. 뭐 대장암 그런 거 같은 경우가 일반암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유사암은 뭐 갑상선암이라고 뭐 편하게 생각하시면 되시는데, 갑상선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진단은 별로 없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꼭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암 전 단계 정도의 코드, 그러니까 유사암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예전에는 유사암에 해당이 됐던 갑상선암, 또 소외감으로 빠져 있었는데 요즘은 일반암으로 넣어주는 회사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암보험 진단비가 유리하고 바뀌고 있다고 하니까 지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암에 걸리면 무엇보다 일자리를 그만두게 된다. 이 부분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살펴볼게요. 그러면 일자리를 그만둔다고 했을 때 우리가 좀 암 진단비 어느 정도 준비를 해놔야 좀 걱정 없이 치료에만 전념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암 종류와 진행 상태에 따라서 많이 다르겠는데요.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남성의 경우 뭐 대장암, 위암, 폐암 같은 경우가 많이 걸리고, 여성분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갑상선암, 자궁, 경부암, 그리고 유방암 등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일반암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최소 짧은 경우는 6개월, 뭐 길게 되면은 2년, 뭐 5년 넘는 기간 동안도 계속 치료를 받는 경우가 되는데요. 병원에서도 완치 치료를 받게 되면 마지막 암 치료일부터 5년이 지나야 완치 판정을 내려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 진단금은 최소한 내 연봉의 1년에서 2년, 뭐 길게는 5년까지 가져가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최소한 1년에서 2년, 연봉이 3천만 원이다라고 하면 뭐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이상은 가져가셔야 암 치료에 집중적으로 치료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개인의 상황마다 좀 다르겠네요. 정말 최소로 내 연봉의 1년치는 가져가야 한다. 뭐 넓게 가져가시면 5년치도 준비하면 좋겠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상담을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런 암보험, 내가 이미 예전에 암에 걸렸었거나 치료를 받은 경력이 있어도 가입이 좀 가능할까요? 네, 요새 뭐 정말 많은 보험이 나와 있죠. 제가 아까 강의를 좀 했을 때도 5년 이내 암만 없으시면 암보험 다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간편암보험 같은 경우는 3.25 조건에 안 들어가시기 때문에 5년 전에 암이 되셨어도 5년 이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5년 딱 봤을 때 암 이력만 없으시게 되면 건강치료도 가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암보험 난 가입 안 될 거야, 옛날에 암이 걸려서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한번 알아보셔서 암보험 다시 한번 가입해 놓으시는 것도 괜찮으십니다. 왜냐하면 예. 암이라는 게 이게 완치 판정을 받으셨다 그래서 5년 지나서 완치 판정 받았어 해도요, 이 암이라는 거는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여쭤봤을 때는 100% 완치라는 건 없답니다. 재발할 수가 있잖아요. 예. 재발, 이게 원발암이라 그래서 원래 갖고 있던 뭐 예를 들어서 폐암이어서 이 폐암이 다시 재발을 했든 아니면은 이게 전이돼서 전이가 됐든 뭐 10년 이상 뭐 지나서도 암이 다시 발병이 되기 때문에 나는 암 완치 판정 받았으니까 아마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암이 걸려서 암 진단을 받으셨던 분들은 지금이라도 암 진단금 조금이라도 갖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최근에 암보험이 굉장히 유리해졌다고 하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정말 확실히 그런 것 같습니다.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그리고 최근에 5년 이내 암만 없으셨다면 유병자 보험이 아니고요. 건강치료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효율적으로 암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팁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죠. 예, 암은 19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진단을 받게 되면 거의 사망으로 이어지는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또 그때 당시에는 건강검진이 체계적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견이 되더라도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말기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거의 뭐 사망으로 이어져 있는데요. 1990년도 이후부터는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암은 더 이상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생활비와의 싸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증권을 잘 확인하시고 암 진단금이 적거나 혹은 일반암은 괜찮은데 유사암, 소외감에 대해서는 보장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꼭 확인하셔서 저희에게 문의를 주시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성렬, 김규식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보험 이슈 체크 시간 함께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 암보험을 이제는 정말 외면하거나 미루지 마시고요. 이렇게 유리하게 활짝 열려 있을 때 준비를 탄탄하게 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직 이후를 생각해서 진단금 넉넉하게 준비해 가시기 바라고 유사암까지 일반암으로 포함되는 보험으로 준비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 함께하고 계신데요. 전화, 문자를 통해서 지금부터 바로 상담을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 걸려온 전화 한 분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시청자님 연결되셨습니다. 예, 예, 어떤 안녕하세요. 좀 문제가 있으실까요? 제가 종신보험이 이 예. 정도 있는데 금액적인 부분이 좀 많이 부담이 돼요. 그래서 혹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이렇게 연락을 주셨군요. 예, 지금 종신보험 2건 보내주셨는데 이것 이외에 다른 증권은 없으시고요? 네네네. 종신보험만 있으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올해 36이요. 네, 36 되셨고요. 자, 지금 보험료 부담된다고 하셨는데 종신보험만 준비해 주셨잖아요. 내가 네. 사망 보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셔서 준비를 하셨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결혼을 하셨고요? 예, 결혼을 했어요. 예, 혹시 자녀분들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자녀는 아직 없어요. 자녀는 아직 없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저희가 김규식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30대 중반이신 남성분께서 2건의 증권 보내주셨습니다. 삼성생명의 종신보험 3년 갱신으로 준비해 주셨고 ING생명의 종신보험은 5년 갱신 상품이네요. 자, 80세 만기로 보이고 월 납입되는 보험료 34만 원입니다. 문의사항 함께 살펴보시죠. 종신보험만 2건 가지고 계시고 아직 자녀는 없지만 결혼을 하신 상태라고 합니다. 사망 보장이 필요는 하지만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되신다고 하네요. 김규식 전문가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보내주신 증권은 잘 받았고요. 먼저 상담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의료 실비 보험이 없거든요. 그러네요. 예, 예. 예, 지금 따로 보내주신 거 말고 가지고 계신 게 있는 건가요? 아니요, 따로 없습니다. 예, 그러면 기본적으로 의료 실비가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먼저 이것부터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예, 지금은 단독 의료 실비 보험이 나와서 30대 중반인 경우는 한 12,000원에서 15,000원 정도면
뭐 입원이나 통원에 대해서 충분히 해결이 되니까 의료 실비 보험 먼저 준비를 하셔야겠고요. 네. 예, 지금 종신보험만 2개 가지고 계신데 보험료가 월 34만 원 정도 되세요. 이게 좀 부담된다고 하셨는데 예, 예.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은 사망보험금이 각각 1억 원 이렇게 지금 있는데 사망보험금이 많이 필요하셔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아, 네네네. 지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보면은 뭐 특약이랑 주기약이 있는데 일단은 결혼을 하셨으니까 어느 정도 사망보험금이 필요하시다고는 보고요. 근데 줄이려고 하시면 기본적으로 감액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삼성생명 종신보험에 1억 원 있는데 이 부분을 최대 4천만 원까지 줄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내시고 있는 보험료의 3분의 1 정도로 줄일 수가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ING 생명의 종신보험이 있는데 여기서도 6천만 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감액을 하셔도 되는데 어느 정도 사망보험금이 필요하시다고 하셨으니까 삼성생명에 감액을 하시면 4천, 그리고 ING 생명 6천 하면 1억은 그대로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특약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납입 기간이 지금 20년인데 갱신은 삼성생명은 3년, 그리고 ING 생명은 5년이거든요. 그래서 보험료가 지금도 부담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은 괜찮지만 지금 80세까지 계속 갱신이 되면 앞으로 10번 이상 계속 보험료가 오를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지만 뭐 50대, 뭐 40대 후반 50대 넘어가면 크게 이제 부담으로 다가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생명보험의 특약으로 가져가는 것보단 손해보험으로 특약을 가져가시는 게 훨씬 더 저렴하고 갱신이 안 되게끔 가져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네네. 그리고 보면 지금 특약은 또 80세까지가 만기가 돼 있는데 마찬가지로 손해보험 쪽으로 옮기면 100세까지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하면은 특약은 뭐 특약 내용은 그대로 가져가고 보이시게 되면은 뭐 뇌출혈 심근경색이 있는데 좀 더 범위가 큰 뭐 허혈성 심장 질환이라든지 뇌혈관 질환으로 가져가면은 보장 범위도 좀 더 크게 가져가고 80세가 아닌 100세까지 가져가고 그리고 갱신이 아닌 비갱신용으로 가져갈 수 있어서 이렇게 가져가시면은 뭐 보험료도 어느 정도 절약이 되고 보장도 좀 더 좋게 가져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시청자님. 예, 좀 도움이 네네. 되셨나요? 아, 네네. 예, 지금 필수인 실비는 이번 기회에 좀 꼭 준비를 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보험료가 부담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삼성생명의 종신보험 그리고 ING생명의 종신보험을 좀 줄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망 보장은 챙겨가시고 추가적으로 건강보험을 통해서 갱신되지 않는 보험에다가 100세 만기로 필요한 보장들 챙겨드렸으니까요. 이렇게 보험료 좀 줄여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상담 여기까지 할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전화 연결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여러분들 고민 있으시다면 문자로 남겨주셔도 저희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 열어보죠. 1935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갑상선암 수술을 7년 전에 받았습니다. 이후에 1년에 2번씩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있는데 암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자, 이성일 전문가님, 이렇게 병력이나 수술력 있으신 분의 암보험 아까 강의해 주신 좀 내용 통해서 답변 들어볼까요? 네, 이게 수술은 7년 전에 받으셨지만 아직 완치 판정은 받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2주마다 1년에 2번 정도 주기로 검진을 받으신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암이 잔존이 되어 있느냐, 잔존이 없느냐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죄송하지만 암 가입이 안 되세요. 예. 그 완치 판정을 받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게 어떤 분들은 이거 뭐 가입 될 거야 하고 이제 뭐 그 간편플랜에서 가입을 시켜주시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고지를 하시게 되면 거절이 나십니다. 그래서 완치 판정을 받은 후에 그냥 내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그냥 검진을 받으러 간다라고 말씀하시게 되면 가입은 가능하시지만 아직까지도 암이 잔존이 되어서 꾸준하게 그 검진을 받으시게 되시게 되면 이분은 보험 가입은 안 되십니다. 예, 지금 검진을 좀 받고 계시다고 하니까 아마도 완치 판정을 받지 못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완치만 되시면 그 이후에 다시 암보험 준비 저희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 여기까지고요.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연락 주시면 꼼꼼한 상담 도움드리겠습니다. 023153-2662번 활짝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까지 계속해서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도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저희 보험 플랜 119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